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경기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태국과 1대1로 비기면서 아쉬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의 임시체제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 일단 주목받은 선수는 최전방의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김진술, 김영권, 김민재, 서령우 선수, 그 위에는 백승호, 황인범 선수, 손흥민, 이재성, 정우영, 그리고 주민규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 초반에 매서웠던 팀은 오히려 태국 쪽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상대로 낮은 위치가 아니라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가지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대한민국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가지고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주목할 만한 선수는 이제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주민규 선수였죠. 특히 최전방에서 이제 공을 잡아가지고 연계 플레이에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주민규 선수는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연계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좋은 장면에 자신이 포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을 받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슈팅을 날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인데 이 기회가 살짝 떠버리면서 굉장히 아쉬운 장면으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쉬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포켓 공간으로 파고 들어간 이재성 선수한테 공이 연결이 되었고, 이 공을 그대로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한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줬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이 공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기뻐할 만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손흥민 선수의 여전한 이 왼발 마무리가 그대로 이 들어갈 수 있는 궤적 딱 하나, 이 궤적을 그대로 파고들면서 이 태국에게 실점을 안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고, 옆에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민규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어쨌건 최전방에서 주민규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가 꽤 멋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반 초반에 이제 태국이 살짝 기세를 가져갔다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기세를 되찾아오면서 골까지 터트리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특히 7.8점으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갔는데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바로 정우영 선수의 슈팅 장면. 52분 장면인데, 정우영 선수가 이제 박스 살짝 밖에서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제 골대를 맞아버리면서 이게 이 상대 골키퍼 손 맞고 골대를 맞았죠. 굉장히 아쉬운 장면 중 하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 교체를 준비하는 사이에 교체에 들어온 태국의 선수가 그대로 골을 넣으면서 먼저 용병술에서 승리를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비진들 사이로 넣어주는 이 공이 통과를 했고, 사실 이 선수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공이 통과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공을 받은 상황에서 측면적으로 공을 뿌려주는데 측면 쪽에 대한민국 수비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에 먼저 가닿은 선수는 바로 태국의 선수였고, 그대로 여기서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게 아마 가만 놔뒀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뛰어들어가고 있는 이 10번 선수가 교체에 들어온 선수거든요. 그대로 공을 마무리 지으면서 태국의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고, 이 골이 터지자마자 대한민국은 이제 2명의 선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2명 더 이렇게 4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시켜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다름 아닌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하는 장면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장면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직접 위협적인 슈팅을 하거나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대쪽으로 이제 올려주는 크로스라던가 이건 좀 아쉽게 이제 공에 닿지 않았지만, 아니면 이제 중앙 쪽에서 넘어오는 이런 크로스, 이거는 이제 옵사이드로 인해서 취소가 됐죠. 사실은 이 공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어지고 손흥민이 이 공을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이 역전골이 터지나 싶었는데 이 전전 장면이 이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여기가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아쉽게 공이 취소가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추가적으로 조규성 선수라던가 투입을 더 해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뭔가 주심과 언쟁을 해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대로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뭔가 유리한 지점에서 뭔가 골을 많이 살리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기세가 좀 넘어왔을 때 그때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중원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평점 8.6점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7.9점을 받으면서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교체에 들어온 자원 중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일단 7.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경기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번뜩이는 움직임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에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끝에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하고 공 소유가 대한민국 78%나 있고 슈팅을 25개 온타겟 유효 슈팅마저 8개 굉장히 많은 슈팅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골밖에 안 터졌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제 월드컵 2차 예선이죠. 이게 통과를 해야 이제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지금 뭐 위기 상황에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C조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싱가포르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중국이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태국이 사실은 중국보다도 조금 더 나은 스쿼드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중국이 일단 올라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대한민국의 앞으로 남은 일정 같은 경우에는 태국과의 경기가 하나 더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과의 경기가 6월 6일 중국과의 경기가 6월 11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다가오는 태국과의 경기가 한 번 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태국의 홈에서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대한민국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자신의 홈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이기려고 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긴 것만으로도 태국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면은 남아있는 경기들을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과의 순위 역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태국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이 2차 예선부터 약간의 삐걱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확실히 분위기 회복이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좀 주눅 들어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후반전에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는 하지만 여하튼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임시감독 체제라고 하는 점에서 더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전날에 이 U23 대표팀이 황선홍 감독 없이 1대0으로 이긴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대표팀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황선홍 감독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주민규 선수의 절실함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여전한 패기 이 두 부분이 가장 좀 빛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나이에 맞는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죠. 33세, 333일의 나이로 국가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주민규 선수의 절실함은 확실히 경기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역시 낭중지추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표팀에서 가장 경험이 있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이 팀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선수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대표팀이 좀 좋은 분위기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